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한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1차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라디오 서울의 무료 백신 접종 행사는 오는 4월 29일과 5월 6일, 5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약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고령층이 80%를 넘으면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백신 보급이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자 몇몇 주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보건당국이 오늘 두 번째 자문회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잔슨앤잔슨 백신 접종 재개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백신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우니 지역에서 어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LA 주민들에게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보수 작업을 다 마칠 때까지 가스 냄새가 계속 날 것이라면서 대피한 가정들의 복귀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한 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틀란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의 한 아시아계 가정이 야간에 총격을 받아 경찰이 혐오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도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전직 연방검사인 한인 알렉스 오 씨를 신임 집행국장에 임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활성화된 미국의 재택근무가 미국 내 경제 생산성을 약 5%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유인 캡슐과 추진 로켓을 모두 재활용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내일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성으로 보내진 우주 헬기 인저니어티는 2차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52초 동안 16피트를 날았고 이동에도 성공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독립영화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일요일 ABC 채널 등을 통해서 5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켄터키 대학의 농구 선수인 테렌스 클라크가 LA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올해 나이 19살이고 사고 당시 로컬 도로에서의 과속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검사 진단 키트의 조건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낮은 정확도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고 있는 LA LPGA 투어 휴젤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 2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제시카 코르다가 13언더파 단독 선두, 고진영 선수가 10언더파 단독 2위, 김세영 선수가 9언더파 단독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오늘 신시내티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합니다. 한편 LA 다저스는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한 가운데 오늘을 클레이튼 커시와 다르비시 유가 맞붙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늦은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킹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팔이 좀 움직이는데 불편하시죠? 주사 맞은 곳이 좀 뻐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가 주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행사 많은 분들 오셔서 접종 잘 받으셨습니다. 얼음찜질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얼음찜질 좀 하시고요. 한 2, 3일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무료 접종 행사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녔습니다.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클리닉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첫 번째 행사가 22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타운 유가와 맨하튼 코너에 위치한 대도식당 주차장에 마련된 접종소에서 이날 하루 동안 300명의 한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타운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타운에 있어 부부 동반으로 혹은 직장 동료들끼리 함께 걸어서 접종소를 찾은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편하죠. 제가 한국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게 너무 편하죠. 걸어서도 뭐 한 15분, 차로 하면 뭐 한 2, 3분이면 오죠. 저 혼자 걸어와야 돼서 가까운 곳에서 하기 원하셔가지고 부모님이 평소에 여기 라디오 잘 들으셔서 차에서 들으시고 저한테 여기서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저 우연히 라디오쇼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듣게 돼가지고 백신을 이번 기회에 맞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했어요. 예약할 적에도 인포메이션도 간단히 넣었었고 다른 쪽으로 제가 미국 커뮤니티 몇 번 했었는데 어퍼맨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됐어요. 여기가 깨끗하고 더 한적하고 좋네요. 이날 행사에서는 접종을 받으러 온 모든 주민들에게 알록달록 예쁜 모양의 첫 마스크가 무료로 깜짝 증정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LA 매그넷 스쿨인 레이스 10학년에 재학 중인 진아문 양이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의 무료 커뮤니티 백신 접종 행사에 1,500개의 고급 첫 마스크를 도네이션했는데 진아문 양은 교내 패션 클럽 회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던 차에 마침 무료 커뮤니티 백신 접종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첫 마스크를 도네이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작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엣지라는 앱에다가 어카운트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팔았었는데 이제 그걸로 도네이트하고 있어요. 한인들은 백신 접종과 더불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예쁜 첫 마스크까지 받게 되었다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마스크는 이게 침이나 이런 거 젖으면은 그래서 일회용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빨아서 쓸 수도 있고 좋네요. MCCN의 마크 리 디렉터는 오는 29일 접종 행사부터는 대상을 LA 카운티 주민들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함께 30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코로나 테스트도 무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MCCN의 마크 리 디렉터입니다. 네, 지금 너무 순조롭게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이디, 신분, 인슈런스 카드 잘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빨리빨리 되고 있습니다. 파킹랏을 접종 장소로 대여한 대도식당의 이용환 대표는 LA 지점 오픈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내에서 한인 교민 여러분께 코로나 무료 백신 접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는 22일을 시작으로 29일, 5월 6일과 13일 4차례에 걸쳐 코로나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대상은 가주 전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접종 예약은 event.radioseoul1650.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UC와 칼스테이트 계열 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도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에 앞서서 전교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은 2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과 교내 액티비티를 시작하기 전에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교생 백신 접종 의무화는 국내에서 1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전면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식품의약국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응급 사용 허가만 내준 상황입니다. UC와 캘스테이트는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재개에 앞서 전교생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혹여 그때까지 코로나 백신의 전면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3단계 임상실험 단계라 곧 전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UC와 캘스테이트는 이 같은 방침을 교직원, 학생 대표, 교원 노조와 추후 의논할 방침이지만 가을 학기 시작 전에 재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도록 먼저 공표했다고 전했습니다. UC와 캘스테이트는 가주에 33개 캠퍼스가 있고 100만 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가을 대면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 시작 전에 전교생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고령층이 80%를 넘으면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일일 평균은 지난 20일 현재 38,876명으로 12만 명이 넘었던 지난 1월 초에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CDC는 주간 보고서에서 전 연령 입원율이 하락했는데 특히 65세 이상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입원 환자는 20명 미만으로 70명을 넘었던 1월 초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65세 이상의 사망률도 크게 내려가면서 전체 사망자 수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40%인 1억 3,579만 명이 한 차례 이상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65세 이상 접종자는 4,400만여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넘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65세 이상의 인구는 66%인 3,600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디 게스트 에머리대 공중보건연구원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원하고 희망했던 현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는 데 성공한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바깥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보건당국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주정부나 대도시는 하나둘씩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6월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고 커네티컷주는 그보다 이른 오는 5월 중순에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전파력을 약화하는 백신 보급이 미 전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행보입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론 속에 CDC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학계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뿐만 아니라 실외 감염 우려가 실내보다 현격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UCLA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실외 전염은 전체 전염의 10%가 되지 않고 또 실외 전염의 위험성은 실내에서보다 19배나 낮은 것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스버스턴 대학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아직은 사회적 예절일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모범이기도 하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하면서 경제 제재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마스크를 곳곳에서 벗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조금씩 소홀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이겨가고 있는 중이지 정복한 건 아니다라는 보건당국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특히 더 잘해야 됩니다.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사업체 보건 규정 점검 단속 계속 강화된 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600여 개 업소들에 대한 검사에 나섰고 한인업체를 포함해 70곳 이상의 벌금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켓을 받은 업체들 중에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카페나 체육관 그리고 미용실, 이발소, 볼링장과 같은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늘고 확진자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LA 카운티 보건국 측은 아직은 보건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존슨앤존슨의 제약회 자회사 얀센의 백신을 접종한 뒤에 혈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보건당국은 연방 공무원들이 50대 여성 사망 사고를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리건주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과 혈소판 감소를 함께 겪었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번 죽음이 백신과 연관됐는지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여성이 언제 얀센 백신을 맞았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13일에 CDC와 FDA가 얀센 백신 사용 중지를 권고하기 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희귀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했던 미국의 보건당국이 오늘 열리는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통해서 얀센 백신의 접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얀센 백신의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방접종 자문회의를 하루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 2명을 인용해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얀센 백신에 대해 사용 재개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6명에게서 희귀혈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접종을 일시 중단한 이후 추가 혈전 발생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건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접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백신 기피 현상을 자극하고 백신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유럽의약품청도 얀센 백신에 대해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The benefits of the vaccine continue to outweigh these risks, and we now hav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labeling that alerts to these risks. 접종 재개 권고에는 혈전 등과 관련된 드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제한은 아마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회의가 현지 시간 23일 투표를 통해 얀센 백신에 대한 사용 중지를 해제하라고 결정할 경우 미 보건당국은 가능한 빨리 접종 재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해가 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지나서 조금씩 구름이 걷히기 시작해서 오후 3시 이후에는 밝은 햇살이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가 되면서 다시 구름이 늘어나겠고 낮 기온도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이슬비 소식이 나와 있고 낮 기온이 60도 초반까지 더 떨어져서 꽃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7도, 5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도 67도, 50도, 해안 지역은 61도, 53도 되겠습니다. 한국도 오늘 대체로 흐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젤에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을 이런 상황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의미 있죠. 만장일치가 아니라 한 표의 반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거의 만장일치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방 하원도 다음 달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상원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을 94대1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와 지방 정부가 온라인으로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증오 공격에 대한 공공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주 정부가 증오 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해당 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전체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By passing this bill, we'll send a message to the country that should be all too obvious by now. Hate crimes will not be tolerated, and federal law enforcement will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detect, deter, and if necessary, prosecute crimes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 등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 사건을 계기로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Don't anyone say that we can't do bills, important bills, big bills, bipartisan bills in the United States Senate. When American values are on the line, we can do them.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달 하원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어제 신임 집행국장에 전직 연방검사인 54살의 한인 알렉스 오를 임명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오 신임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금융가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를 지낸 한국계 여성 법조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알렉스 오 신임 국장은 11살 때 메릴랜드로 이주해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이 로펌의 반부패와 해외부패 방지법 그룹의 공동의장으로도 활약한 바 있습니다. SEC 집행국은 1,300명이 소속돼 있는 대형 부서로서 증권 관련법을 집행해 미국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집행국장으로 유색인종 여성이 발탁된 것은 SEC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들의 미국 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텍의 투표율이 4년간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욱 컸습니다. 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 및 정치인들에게 아텍의 표심 잡기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0년에 투표한 전국 아텍의 유권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16년에는 투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율 역시 모든 인종을 합했을 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선 2020년 투표를 한 아텍의 유권자 중 50% 이상이 2016년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투표가 생애 처음이었다는 아텍의 유권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폭동 29주년을 맞아 정치인들로부터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서 한흑 커뮤니티 공동 포럼을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올해 4.29 29주년을 기념해 흑인 사회의 대표적 대형교회 퍼스트 AME 철치와 함께 오전 10시 한흑 커뮤니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패널로는 존 이 LA 시의원과 태미 킴, 얼바인 부시장 같은 정치인들과 LA 한인회, LA 한인 상공회의소, LA 노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또 한인 외식업연합회, 미주 3.1 여성 동지회를 포함해 정치, 커뮤니티, 경제, 또 스몰 비즈니스, 여성 같은 각 분야의 리더들이 참여합니다.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커렌 프라이스, 마키스 해리스 도슨, LA 시의원들과 함께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 대표적인 정치인들과 퍼스트 AME 철치 리더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이어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 공약을 구체화하는 분위기지만 공화당의 반대를 고려할 때 의회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 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을 현행 20%에서 배 수준인 39.6%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결국 고액의 자본이득을 보는 투자자 최고 세율을 노동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소득자 최고 세율과 맞추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투자 수익 세율을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매긴 오랜 세법 조항을 뒤집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4분의 1 토막낸 역제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5,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공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4분의 1 규모의 역제안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 방안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협상을 촉구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다우니 지역에서 어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경고 메시지 받으셨죠. 여전히 보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오늘 오전에 마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수 작업 중인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오늘 아침까지 되돌아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피한 주민들 오늘 아침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수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또 이 다우니 일대 주민들은 천연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포털랜드 가스 누출 사건 생각나십니까? 당시에도 천연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가스 컴퍼니가 했고 포털랜드 지역 주민들 두통, 메스꺼움 호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라이브즈 애비뉴 인근 7800 스튜어트 앤 그레이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로 아직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반경 300피트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아직 가스 누출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식품이 미국의 대형 라틴 마켓에 본격 진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 상사지상사협회와 미국 라틴계 대형 식료품점 체인을 대표하는 라티노 식품협회가 어제 LA 총영서관 관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 라티노 식품사업 파트너십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번 MOU는 한국 식품의 미국 라틴계 대형마켓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티노 식품협회는 이 MOU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과 실무 연락 창구를 개설해 한국 식품의 라틴계 마켓 입점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MOU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은 한국의 농협과 CJ푸드, 대상, 풀무원, 메일유업, 롯데음료, 아월홈, KGC 인삼공사와 SM엔터테인먼트, 또 범산 올가닉 밀크바 등입니다. 또 라틴계 업체로는 놀스게이트와 수피리어, 바얄타, 바하렌치 마켓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체결식에서 라틴계 마켓 대표들은 한국의 만두와 김치, 고추장, 두부, 주류, 음료수, 인삼 제품과 떡볶이, 미숫가루 등을 시식하기도 했습니다. Endeavour launches once again. 4 astronauts from 3 countries on Crew 2, now making their way to the one and only International Space Station.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캡슐과 추진 로켓을 모두 재활용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나사는 오늘 오전 9시 49분경 우주 비행사 4명을 실은 스페이스X 우주선이 케네디 우주센터,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X가 유인 비행에서 로켓과 캡슐을 모두 재활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은 스페이스X와 나사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사용된 펠컨 9 추진 로켓은 작년 11월 크루1 미션 때도 사용됐고 크루 드래건 유인 캡슐 역시 작년 5월 우주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사된 크루2는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새로 보내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을 지구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발사가 예정이었는데 이 대서양 연안 기상 악화로 일정이 오늘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승무원은 나사 소속 미국인 셰인 킴브로우와 메건 메가더, 일본 소속 호시에 아키히토, 유럽을 대표한 프랑스 공군 조종사 토마 페스케 이렇게 4명의 우주인이 탑승했습니다. 한편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으로 보낸 이 우주 헬기 인저니어티가 거의 52초 동안 약 5m 높이로 날아오르면서 2차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어제 인저니어티의 2차 비행 성공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인저니어티는 라이트 형제 필드로 명명된 화성의 이륙 장소에서 16피트인 즉 4.9m 높이로 떠서 51.9초 동안을 나른 것입니다. 화성지 표면에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이륙한 인저니어티는 짧은 정지 비행 이후 5도 각도로 몸을 기울여 7피트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저니어티는 앞으로 12일 동안 3차례 더 비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편 나사는 이번 임무의 목표는 미래의 화성 비행체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 DC를 51번째,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50일로 명명된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 216대 208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표가 쏟아져 나왔지만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없었습니다. 인구가 70만 명 정도인 워싱턴 DC가 주가 되면 알래스카가 하와이가 1959년 주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칭은 워싱턴 더글러스 주가 될 예정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노예 출신의 노예 해방론자 프레드릭 더글러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서부 지역에 있는 워싱턴주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등 연방정부 기관이 밀집한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 2제곱마일 규모 지역은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특별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한인 밀집 지역의 대기 오염 상태가 F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폐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연례 전국 대기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 스탠튼 아일랜드 같은 뉴욕시 4개의 도로의 대기오염 상태가 최하위 등급인 F로 평가됐습니다. 한인사회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이 뉴욕 시장실 커뮤니티 지원국 그리고 뉴욕시경 아시안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와 공동으로 대처 요령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웨비나에서는 NYPD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를 지휘하고 있는 제시카 코리 부조사관과
장모세 형사, 타미용 조사관 등이 참석해 증오범죄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리 조사관은 영어를 못해도 911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모국어 코리안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즉시 통역사와 연결돼 모국어로 신고할 수 있다며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팀에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형사들이 많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다이아나 벡턴 검사장이 지난 21일 2018년도에 발생한 비무장 혐의자의 총격살인과 관련해서 셰리프국의 앤드류 홀 경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홀 경관은 3월 11일 노숙자를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앤드류 홀은 반자동 사청으로 인한 고의적 살인죄로 영장이 청구됐고 이것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H마트점이 오픈했습니다. 북가주 3호점으로 잉글사이드 하이츠 지역 오션부 빌리지에 들어선 S마트 샌프란시스코점입니다. 리본 커팅싱을 갖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H마트 3호점이 들어서기까지 시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라면서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6살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한 가운데 하루 백신 접종 대상자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시는 15일부터 시애틀 시민뿐만 아니라 킹카운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자나 또 60세 이상자 동반하는 16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주정부의 재정 형편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자 주의회가 극비층 가구에 월 $80씩 아이가 딸린 극비층 가구에 월 $80씩 기저귀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아이 한 명당 월 $100가량 소요되는 기저귀 값을 감당 못하는 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킹카운티의 흑인 및 히스패닉 가구들은 이미 팬데믹 이전에 3가구 중 1가구꼴로 기저귀 구입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 손에 땀을 쥐게 지켜보게 되죠. 이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신흥 라이벌로 부상하면서 이 두 팀 간의 경기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끼리의 그 신경전은 또 얼마나 날카로운지 건들기만 하면 터지는 벤치 클리어링 폭발 직전까지 가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다저스 팀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샌디에고가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다저스와 지난주 샌디에고에서 주말 3연전을 가졌고 어제부터 이제 다저스 LA로 와서 주말 4연전을 시작했는데 4번 경기를 치러서 2승 2패 동률이 된 셈이 됐죠. 오늘은 클레이튼 커쇼와 샌디에고의 다르비쉬 유가 다시 한번 에이스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또 두 선수 아주 정말 명품 경기 투수전을 펼쳐줬죠. 당시 커쇼가 무실점, 다르비쉬 유가 1실점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샌디에고의 좌완 선발 라이언 웨더스가 5.2이닝 동안 안타 하나, 볼넷 1개, 무실점 아주 잘 던졌습니다. 그 사이에 페르난도 타티스의 안타, 맨니 마차도의 적시타 이런 걸로 선취점을 뽑았고 6회에는 트렌트 그리셔미 워커빌러를 상대로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샌디에고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다저스는 7회 말 AJ 플럭 그리고 셸던 노이스 이렇게 솔로퍼 2방을 터뜨리면서 단숨에 한 이닝에 바로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8회 다시 연속 안타를 얻어맞은 불펜 투수가 1실점하면서 2대3 다저스는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커쇼와 다르비쉬의 맞대결 상당히 기대되는 가운데 어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던 김하성 선수는 끝까지 벤치를 지켰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경기는 오후 7시 10분 펼쳐집니다. 루카 돈치치가 30점과
9개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로 맹활약한 댈러스 매버릭스가 LA 레이커스를 물리쳤습니다. 댈러스는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LA 레이커스와의 홈 경기에서 115대 110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32승 26패가 된 댈러스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와 함께 공동 6위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NBA는 동서부 컨퍼런스 6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고 7위부터 10위까지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라는 별도의 단계전을 거쳐야만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2연패를 당한 LA 레이커스는 서부 컨퍼런스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여전히 발목 부상으로 결장을 했지만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부위 부상으로 2월 이후 뛰지 못했던 데이비스가 출전했습니다. 데이비스가 경기에 나온 것은 2월 15일 이후 9주 만입니다. LPGA 투어 경기가 지금 LA에서 열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가도 하고 갤러리로 참석도 할 수 있고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기 때문에 LPGA 투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올해는 무관중 경기여서 조금 열기가 뜨겁지는 않습니다. LA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슈겔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 2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제시카 코르다 선수가 13언더파 단독 선두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3라운드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요. 3라운드 이제 막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시작 안 했네요. 네, 지금 이제 1번 홀 지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시카 코르다 선수가 지금 13언더파 단독 선두, 오늘 오후 1시 15분에 티샷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선두에 3타 뒤진 10언더파 단독 2위, 김세영 선수가 선두에 4타, 그리고 2위 고진영 선수의 딱 1타 뒤진 9언더파 단독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 2위, 3위 이렇게 단독입니다. 그리고 유소연 선수가 7언더파 공동 6위, 박인비 선수가 6언더파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LA에서 선수들 마치고 이 곳곳 식당에서 만나게 되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불물사무소 제공이었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수상 실적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어제 열린 제36회 필름 인디펜던트 이 스트릿 어워즈 온라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하는 것입니다. 윤여정 씨는 오는 일요일인 25일 LA에서 열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가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 소식을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오늘 아침 올해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 수상자에 대한 예측 기사를 통해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윤여정 씨를 꼽은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누가 여우조연상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지만 오늘은 윤여정이 선두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윤여정 씨가 경쟁자들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선 계기에 대해서 미국 배우조합인 섹상과 영국 영화 TV에서 아카데미상의 수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관심 상당히 많은데요. 2021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은 일요일 오후 5시부터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일요일 25일 오후 5시부터 생중계됩니다. ABC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홀루, 각가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2021년 4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